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맘TV의 권효진입니다. 오늘 황룡사배 세계 여자 단체전이 열렸습니다. 2연승에 도전하는 우리 김채영 선수가 중국의 신예 유망주 저우홍이와 맞붙었는데요. 저우홍이 약간 생소하실 것 같은데 중국의 최고 유망주로 손꼽히는 선수랍니다. 잠시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선수가 바로 저우홍위 선수입니다. 2002년생이고요. 2000년대생 여자 선수들 가운데는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살 때 바둑을 처음 배웠고요. 예후도장 출신입니다. 중국 여자 랭킹 지금 6위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갑조리그에서 성적이 좋았어요. 지난해 한 6위 정도 승률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부터 갑조에 참가했는데 루이 구단을 격침시켜서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 황룡사배에서는 오유진 선수에게 일격을 날렸습니다. 자, 지난해 여자 갑조리그 성적표입니다. 좀 난해한데요. 글씨도 작고요. 저우홍이가 어디 있나요? 자, 첫 번째 위즈잉, 다음 루이나이웨이, 세 번째 로민취안, 네 번째 차오여윈. 자, 5번째 랭크돼 있습니다. 17라운드 출전해서 10승 7패를 기록했고요. 지금 전적에서 보시면은 5등을 했네요.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자, 다음은 김채영 선수의 최신 전적인데요. 지난해 오청원배에서 처음으로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의 반열에 오른 김채영 선수, 중국의 신예인 저우홍이와 만나서 어떤 대결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약 2주 전 두 기사가 여자 갑조 리그에서 맞붙었는데 저우홍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제가 김채영 선수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이었다. 깜짝 놀랐다 라는 반응이었어요. 네, 오늘 대국은요 김채영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한 칸으로 단단하게 붙였고요. 자, 나를자로 걸쳤습니다. 초반에는 무난한 진행이었어요.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난한 포석을 구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밀어가는 수. 예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이 선에 뻗어두었었는데 좀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 세력이 좋을 때 한 점을 버리고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한 점이 크지 않대요. 그래서 흑도 하나 밀어놓고 발빠르게 걸쳐갔습니다. 자, 이 나를자로 걸쳤을 때 예전 같으면은 바로 협공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자로 받아두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손을 빼면 양걸침을 당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발빠르게 손을 돌리는 경우가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저우홍이 선수는 지금 우변과 하변으로 이어지는 흑의 세력이 롱장해지는 것을 좀 견제하려는 듯 때에 이르게 변으로 갈라치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높은 갈라치기 요즘 들어서 유독 많이 등장을 해요. 예전에는 3선에 갈라쳐라. 4선에 갈라치는 것은 벌렸을 때 뒷문이 열려서 좋지 않다라는 건데 오히려 좀 가벼운 측면이 있어서 높게 갈라치는 수가 최신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양걸침을 했고요. 놓쳐서 뻗고 또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3선의 붙임. 이정석은요 예전에 거의 끼어 이었어요. 양호구를 치고 이어가고요. 하나 밀어가고요. 다음에
변으로 다가서고요. 네, 요즘에는 이 정석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젖바둥용 정석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도 있지만 이렇게 끊었을 때도 귀에 한 점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속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는 경우는 요즘에 아예 안 나와요. 자, 따라서 이렇게 귀에 삼삼을 맞고 가만히 이어두고요. 이어가는 정석의 변화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V자로 두었습니다. 나와서 끊는 뒷맛을 노리고 있죠. 흑도 미생이지만 백도 미생이에요. 자, 이때 이렇게 어깨 짚어가는 수. 자, 이 수는 AI가 알려준 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수를 처음 뒀던 기자도 AI를 좀 연구를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나와서 끊었고요. 제가 이 바둑을 릴라제로로 찍어 봤는데 초반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무난하게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었을 때 이 한 점을 아무런 대가 없이 버린다면 크겠죠. 그래서 한 점 버리는 대가를 찾기 위해서 끊어갔습니다. 이 수법들이요, 기사들이 연구가 된 수법들입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요. 한 점 나와봤자 돌려치기를 당하면은 오히려 더 뭉치는 형태겠죠? 그래서 그냥 두 점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냈고요. 다음에 뻗어서 뒀습니다. 지금까지 두 기사가 한치 오차가 없어요. 제가 찍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칸으로 무난하게 받아두었고요. 이 장면에서도 선택의 기로였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좀 포석을 잘 짜더라고요. 또 상대하기 갑갑할 정도로 두터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우홍이 기풍이요, 굉장히 선이 굵은 바둑을 구사해요. 마치 최정 구단처럼 말이죠. 두텁게 둔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두터운 수를 좋아하나 봅니다. 손을 뺀 줄 알았는데요. 순간적으로 중앙을 지켜뒀습니다. 이 한 점 움직일 수가 없죠. 이렇게 입구자로 씌우면 장문으로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네, 흑이 이제 대세점을 차지해야 할 장면입니다. 상변 쪽과 그리고 우변 쪽 이렇게 다가서는 자리도 좋아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아주 이색적인 수가 등장했어요. 보통 우리는 3-3 또는 날일자 걸침, 이런 수들에 많이 익숙한데 김치영 선수가 이 붙여가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 수는 AI가 알려준 수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김치영 선수도 워낙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또 AI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좀 범상치 않습니다. 네, 귀를 삼삼 제쳐서 벌려두었고요. 보통 이렇게 사선으로 밀어가는 것은 좀 이적수라고 해서 잘 교환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AI에서는 이렇게 밀어가고 벌리라고 합니다. 이 바둑 찍어 봤었는데요. 근데 조금 AI와는 다르게 인간들은 약간 어떤 교환들을 보류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아끼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김치영 선수도 아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백이 또 쭉쭉 밀어갑니다. 앞서 이제 기풍을 말씀드렸는데 선이 굵은 바둑 두터움을 구사하는 저우홍이. 자, 저우홍이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렇게 교환을 결정진 후에 변을 벌려가겠다 라는 의도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의도를 거스러야죠. 좀 김치영 선수가 실전에는 고분고분 받아줬는데 제가 좀 이 장면에서 의문이 생겨서 찍어본 결과 이렇게 벌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띄울게요. 자,
자, 릴라 제로를 캡처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변에 벌리는 자리를 좀 지목하고 있죠. 상변이 10기는 하지만 상변에는 나름 안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선수를 잡아서 대세점을 차지했어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벌리면은요, 백이 이렇게 제쳐도 끊겨서 잡히고요. 잡힙니다. 이어둬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일선에 호구 치는 아주 기가 막힌 행마법이 있더라고요. 그 AI가 알려줬는데 알려주지 않았으면 저는 분명히 늘었을 거예요. 이렇게 꼬부림을 당해서 좀 당하는 형태인데 일선의 호구 자리를 알려주는 AI,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실전을 보실게요. 실전에 이렇게 선수로 교환을 결정진 다음에 변으로 벌려갔습니다. 자, 이제 상변이 1단락 됐어요. 다시 우변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우변에 2칸으로 벌려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제가 100이라면 어디 둘까? 저도 이제 관전을 하면서 항상 내가 둔다면 어디를 둘까? 이런 생각으로 좀 관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죄송합니다. 교환이 하나 빠졌네요. 하나 뻗어 두었고요. 백도 안정을 취하고 다시 벌려갔습니다. 저라면은 그냥 무난하게 변 쪽을 좀 벌리자니 사실은 뒷문이 열려 있어서 실속이 없고요. 그렇다고 이런 쪽으로 붙이다니 흙을 붙여주는 것 같고 좀 건드리면 오히려 손해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저라면은 중앙으로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약간 느슨하게 행마를 했을 것 같은데 저우홍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두터운 기풍입니다. 자, 중앙 쪽을 가만히 눌러갔어요. 굉장히 답답하게 하는 수예요. 이 수는 지금 상변이 미생인데 이렇게 받아주자니 고분고분 받아주자니 변에서 하나 뻗어두게 되면 갑자기 좌상에서 이 좌중앙 쪽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거대해지죠. 이렇게 두터운 수를 둔다고 해서 또 집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집의 균형이 맞습니다. 백도 도처에 집들이 많고요. 또 큰 집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넓은 모양, 선착의 효를 살려야 좋은데 지금 모양을 보시면 모양이 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포석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포석은 흙이 조금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다가섰습니다. 이제 이 한 점 붙여 넘어가는 수도 생겼고요. 공격하는 수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서 좀 탄력적인 행마죠. 호구를 쳐서 이런 행마 역시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나를 짜주면 넘어갑니다. 실리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중앙을 중시하는, 은근히 중앙을 바라보는 그런 행마예요. 흙으로서는 서서히 중압감이 밀려오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서서히 상대가 두터워지고 있을 때 특히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을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백이 타개를 하면서 두어지는 한 수 한 수의 수법들이 모두 집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를자로 건너갔는데 아니죠. 지금 들여다봤을 때 하나 막는 교환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막아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지금 평범한 수를 둬서는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수를 구사했는데 이렇게 막히니까 좀 집으로 큽니다. 이어뒀고요. 무거워 보이지만 이 돌이 막상 공격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자, 몇 수 전개를 더해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미 한 점을 따내서 거의 완성의 형태입니다. 오히려 흙이 얇아졌죠?
저 공격을 하다가 이쪽 지금 찝어갔는데 기가 막힌 맥점입니다. 건너붙이는 수를 엿보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끊어가는 자리도 엿보고 있죠. 지켰는데 이렇게 끊어서 이 자리를 나오자니 뒷맛이 너무 안 좋아요. 단수를 한 방 치고, 자, 이렇게 뭐 단수를 몰아도 되고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버렸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자, 덤이 7집 반이잖아요. 중국식이기 때문에 7집 반을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된다. 이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저우홍이가 바둑을 두텁게 두다가 그 맥점을 잘 짚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이 건너붙이는 수 맥점입니다. 날카로워요. 지금 백의 의도는 이렇게 하나 단수를 치고 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석점 잡히는 것 때문에 한 점 제압해야 되는데 중앙의 흑 2점이 통째로 끊기죠. 중앙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김채영 선수도 반발을 했어요. 자, 이렇게 늘어가는 수 약간은 무리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강단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좀 젖혀서 또 이렇게 옆으로 붙여서, 그건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흔들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흔들어 가는 건데요. 자, 이렇게 제쳐둔 교환을 한 다음에 이 자리를 찔러가게 되면 아까와는 다릅니다. 이게 끊었을 때 단수 쳐서 한 점이 제압이 되죠. 대신에 단수 쳐서 하변이 뚫리는 뒷맛이 남았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치명적인 약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교환을 결정진 다음에, 자, 단수까지 쳐서요. 만약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바로 역전입니다. 버려야 돼요. 다행히 귀는 귀대로 살아있어요. 저 석점이 크지 않습니다. 또 이 자리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둬야 되는데요. 자, 또다시 중앙에 단수. 두터운 자리만 골라서 둡니다. 그러니까요, 중앙을 또 견제해야 되겠죠. 어깨를 짚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조금 제가 이제 이 바둑 생중계를 지켜봤는데 이렇게 빵따냄을 했을 때 약간 좀 의아한 반응을 좀 해설진들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빵따냄을 한 수, 집으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빵따냄 수로 인해서 역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막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 빵따냄이요, 굉장히 두텁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끊어가는 뒷맛 있잖아요. 이 끊어가는 뒷맛이 워낙 통렬하기 때문에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자, 일단 두텁게 제쳐서 뻗어두는데요. 지금 당장 끊더라도 수가 나죠. 끊고 단수 쳐서 하변이 뚫립니다. 네,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자리가 남아있는 상황. 끊지 않고 바깥으로 제쳐도 되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없다고 치면 형세가 흑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형세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점에서 AI 캡처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장면에서 AI를 찍어봤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중앙을 돌파하는 제쳐가는 수에 지금 파란색 표시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승률도 80%대 이상으로 지금 백이 유리합니다. 자, 몇 수 더 진행을 시켜서 다시 AI를 돌려봤더니 마치 역전이 된 듯한 지금 50%대를 넘어서고 지금 57%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끊어가는 수, 중앙에 아까 이제 돌파하는 수요. 끊어가는 수가 아니라 제쳐서 하변 쪽에 돌파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앙에는 백이 먼저 그 선착의효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중앙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그 수치상으로 AI가 좀 왔다 갔다 좀 변동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말 기회가 있었는지는 의문이고요. 좀 이 바둑은 저우홍이가 좀 굉장히 명국을 두지 않았나 그런 또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네, 지금 실전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AI를 찍어봤더니 백에게 확 기울었어요. 중간중간에 사소한 실수는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찾기 힘들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저우홍이 정말 무서운 신예입니다. 두텀을 이용할 줄 안다는 것. 네, 뭐 최정 구단도 그 두텀이 바로 장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우홍이는 좀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두 기사가 자 이렇게 대국 첫 그 장면이었는데요. 대국 이제 중국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중국 바둑계 대부 네이웨이핑 구단이 지금 2패를 맞고 있는 상황이죠. 좀 김채영 선수 굉장히 단아하게 오늘 또 좀 광채나는 미모를 뽐냈는데 어린 선수에게 좀 패배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제 불과 2주 만에 또 만나서 지금 2연패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꼭 서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저우홍이 선수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항상 머리를 질끈 묶고 소녀 같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바둑을 두는데 지금 보시면 사진도 예뻐 보이지만 실제로도 부모님께서 대회 때마다 동행을 하고 케어를 하고 있고 중국의 최고 유망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재형 기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차세대 그 유망주 가운데 포스트 위즈잉을 두고 로민취안, 저우홍이 이런 선수들을 얘기하는데 두 선수 중에서도 나이가 더 어린 저우홍이 선수가 최고 유망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비슷한 연령의 기사를 찾아봤더니 지금 몇 명 안 돼요. 김상인 올해 입단한 네 지난해 입단했죠. 몇 달 전에 입단했어요. 그 다음에 김노경 선수 그리고 허서연 선수 허서연 선수는 지금 꽤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저우홍이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나. 중국의 오늘 그 아주 어린 유망주인 저우홍이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우리 한국팀은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요. 다음번에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